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도 일단 괜찮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강보합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 정도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이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 부분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이노텍을 매수하셨어요. 91,100원에 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을 보시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모멘텀을 좀 보게 되면 LED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 이게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점권역까지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 저점을 기록을 했었죠. 저점을 기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요만큼에 대한 폭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저점이 나왔었죠. 저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는 요 폭만큼 상승을 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요 자리대에서 지금 한 차례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엔 요 폭만큼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7,500원 자리대죠. 즉 21선 자리대예요. 이 21선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LED 산업에 대한 개화 부분들, 그 다음에 LED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터치스크린 패널도 이제 신규로 진출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선 자리대 97,500원 자리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이익을 좀 확정을 해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9만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 한 10% 정도의 수익입니다. 일단 좀 괜찮은 수익이니까 그 정도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타날 겁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나와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놓고 한번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라운시큐어를 매수를 하셨어요. 2,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라운시큐어를 한번 볼게요. 라운시큐어를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쌍봉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놓고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입니다. 근데 조정의 폭이 조금 깊게 나오죠. 자,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보안 쪽에 관련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집중을 좀 받고 있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즉,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의 성격이 조금 짙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승을 해줄 때에는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고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요. 최근에 4거래일 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마디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1,7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면 2,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 20%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는요, 여기 이 부근에서 1,700원 초반권역에서 한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약 한 1,950원 정도 때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다시 전고점권역이죠. 약 한 2,200원대 매수가 부근 되겠네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번 2,500원대에서 2,6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이네요. 67,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일모직을 한번 볼게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징그럽게 빠졌습니다. 제일모직. 참 이게 대형주 쉽나 싶기도 한데 우선적으로 바닥권역에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67,200원이에요. 일단은 약간의 수익 중이십니다. 자, 우선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난 단기로 받느냐 아니면 길게 중장기적으로 받느냐, 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받다라면 아마도 69,000원 요 자리대가 되면 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눈에 띄게 막 증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두고서 들어왔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저항일 겁니다. 69,000원대 요 자리대가 저항일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여유 있게 본다. 나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손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냐? 기본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네. 현대 EP가, 네. 7,190원에 샀거든요. 다 비중은요? 비중은 40%요. 40%요? 예, 예. 혹시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 네. 조금, 아직, 그때는 이제 좀 경황이 좀 좋다고 그러길래 좀. 네. 아,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자, 우선 이 현대EP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약 한 340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0%, 거의 한 25%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단기 순이익으로 좀 보더라도 약 한 4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즉 지금 이 현대EP 같은 경우는 화학 쪽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쪽에 좀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6,000원에서 지금 이 7,000원대 후반권역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중심 라인대가 약 한 6,8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예. 주가가 지금 이 6,8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매도에 대한 강도보다. 네,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비중이 40%세요. 그러니까 우선 6,8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네, 네. 아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거예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6,400원, 6,500원대 요 자리까지. 예, 그럼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 분할, 그 매도했던 거를 다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 내려가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좀 참는 방법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길게 하는 방법이죠. 예. 근데 손실을 보면서까지 길게 가져가면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대를 좀 잡고 있거든요. 네. 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가 있어요. 9,000원 부근대까지.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비중이 크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무슨 말씀인지. 유지해야 할 기간은 얼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조금 달라요.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딱 현대이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으려면 61선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를 이탈을 안 하거든요. 종가상.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대가 6,8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6,800원이 이탈이 되면 얘가 좀 조정을 더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네. 조금 한 발 물러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되면 6,8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 네. 아, 네,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예, 예. 2차적으로는 9,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홀딩스 주식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자, AK홀딩스 58,200원에 40%를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AK홀딩스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AK홀딩스 한번 보자고요. 58,2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도 너무 비싼데요. 자, 우선 보면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죠. 그죠? 그래야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폭만큼 원래 움직이는 게 주가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엔 요 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폭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저점이 나왔었으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요 폭만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가 매도 자리죠. 근데 매도할 자리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선 리스크 관리까지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자, 58,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거의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선 제가 판단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6,000원대 깨면은 전 리스크 관리 좀 할 것 같습니다. 즉, 잠깐 분봉 한번 볼게요. 30분봉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불쑥불쑥 빨갛게 매수를 했던 구간들, 이게 누군가는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고 파란색의 거래량이 보인 거는 매도란 말이에요. 그 자리대가 약 5만원 정도입니다. 5만원 1,000원대, 5만원 1,000원? 요 자리대까지 그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즉 5만 1,000원 자리대면 요 자리대가 되겠죠.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갔다가 아마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 값으로 밀려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엔 21선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21선이 이탈되면 안 되는데 그 21선 자리대가 54,000원대란 말이에요. 54,000원대까지 확인을 하고 이탈하는 걸 보고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예측을 해서 매도를 할 것이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40%시라면 55,000원, 55,500원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절반을 축소를 해놓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59,000원 정도까지 일단 정고점, 목표점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55,500원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만원 초반대까지 한번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 매도를 하셨다라면 51,000원, 51,500원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성홀딩스네요. 동성홀딩스를 5,59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성홀딩스를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죠? 오늘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은 증가되네요. 괜찮네요. 넘어갈 것 같네요. 그죠?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요 폭만큼 일단 기본적으로는 움직이겠죠. 그 폭만큼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약 6,4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동성화인텍의 실적이 좋아지고 동성그룹주들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동성홀딩스도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약 6,200원 자리대네요. 6,200원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대는 아마 6,9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즉 6,400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목표가가 6,900원 자리대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5,590원이란 말이에요. 매수 잘 하셨네요. 매수 잘 하셨으니까 우선 5,800원 자리대, 이 5,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일단 조금 일부라도 익절을 해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 만약에 난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싶으면 6,000원, 6,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되면 여기서 일단 절반 이익 확정을 짓고 나머지는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마크로젠이나요? 43,200원이네요. 30%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마크로젠 한번 볼게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43,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선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3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3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정고점권역이죠.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엔드 이 하락 마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오겠다. 그러면 38,000원대, 37,000원대겠죠. 요 자리대까지 조금 버텨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46,000원에서 한 37,000원, 8,000원 이 자리 박스권을 보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천리자전거네요. 18,000원. 18,000원에 5%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누가 많이 매수하면 올라갈 겁니다. 삼천리자전거. 자, 삼천리자전거를 좀 보시면, 자,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거엔.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간에 계속 매도가 나왔었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을 잃었죠. 최근에 양매수가 들어왔다가 전날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전저점 15,000원짜리대를 이탈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자리대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 차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대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19,0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6,500원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15,000원대 초반 중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아가방 컴퍼니네요. 5,050원 30%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자, 5,050원에 아가방 컴퍼니를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5,050원이면 지금 뭐 손절이 아니라 이건 익절입니다. 익절. 그죠? 5,0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5,050원이 아니라 5,65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5,650원이라면 지금
저기 박스권역 상단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요 자리대는 박스 하단권역이란 말이죠. 아마도 4,9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느냐, 그 부분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5,300원대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네요. 1,300원이네요. 그 다음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대안주 증시큐어보서요에서 대안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방송까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걸 보니까 1,300원 정도부터 10,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십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바이오스페이스는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중요합니다. 내일까지 이거를 61선 자리대 10,000원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박스권 자리대가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 한 9,300원 정도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우선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면 9,600원대 있죠? 요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300원대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손절 처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전고점 자리대 일단 1,800원 정도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더 참아보고 가져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이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9,300원짜리대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멘토링 이용권 드릴 분, 끝 핸드폰 뒷자리죠. 6312님, AK홀딩스. 이분 상담하신 분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전차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흐름들은 좀 괜찮고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의 삼성전자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지수는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 종목군들이 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겁니다.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아니고요.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4월 5일 날 하거든요.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여의도입니다.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상가비는 공짜입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시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3월달 시장 빠질 거니까 낙폭과대 말씀드렸었죠. 그 방법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4월달에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